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이죠. 아직까지도 공법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여튼 국토법은 뭐 이거 모르고 시험장 못 가니까 국토법이랑 건축법 일단은 아시겠죠? 국토법, 건축법 정리가 되면 주택법, 요 세 가지만 거의 정리해도 그죠? 점수가 좀 나와요. 일단은 달라하지 말고, 그래서 아직까지 힘들다면 하면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발 정비 어렵다 그러면은 뭐 아예 버리지 마시고 그 중에서 그냥 버릴 거 그냥 반 버린다 하고 제가 중요한 것만 골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만 해도 두세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전략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축법에서 7문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4개에서 5개 이러면 잘한 겁니다. 그죠? 4개, 5개 이렇게. 그래서 한두 개는 꼭 쓸데없는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4개, 5개, 3개는 좀 약하고 4개 정도 5개 맞추면 잘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건축법이고요. 요약집은 116페이지고요. 오늘 건축법 다 못 나가고요. 한 3분의 한 2 정도 할 겁니다. 자, 문제집은 192페이지입니다. 잠깐 또 내용 잠깐 보고 풀겠습니다. 일일이 다 뭐 판서를 못하지만 그래도 핵심 포인트 큰 틀을 좀 잡아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이다. 그러니까 용어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 많게는 2개 나와요. 파트에서. 그래서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건축물을 모른다.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어디 위에? 그 대지 위에. 대지 위에 이러한 자,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지가 뭐냐? 대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빨간 그런가?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대지. 그죠? 공간 구축법에 따라, 다시 말하면은 건축법에 따라가 아니라 줄여가지고 공간 정보 등등 길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뭐죠? 지적법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총 몇 가지죠? 몇 개죠? 지목이 몇 개요? 그렇죠. 그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가 그 법에 따라 갖고 나누었다. 그 말이죠. 뭐가? 대지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건축물이죠. 그죠? 그래서 대지는 방금 말한 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죠? 2개 이상 필지를 걸쳐 건축한다 등등 합필, 즉 합병하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요? 일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이상이 일부니까 하나면 하나의 일부를 자른다. 그죠? 농지 전용 허가 등등 도시 군계획 시설 등등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분필해서 잘라가지고 각각 이렇게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건축물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작물 중에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은 아니다. 책걸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공작물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그 중에 일부가 건축물이다. 그렇죠? 건축물. 토지 위에 일단은 붙어 있는, 그죠? 정착해 있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축물이 말하는 거죠, 그죠? 토지 위에 정착하는 그 수많은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이 있거나, 물론 지붕, 기둥, 벽 3개 다 있어도
당연히 건축물이죠. 하지만 세 개 다 있어야지만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 중에 각각 2개씩만 있어도 건축물이다. 필수가 뭐죠? 필수가 지붕이고 기둥과 벽은 필수가 아니죠. 둘 중에 선택이죠. 그죠?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뭡니까? 시설물까지. 주된 건축물로 온다면 주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담장이 있거나 대문이 있거나 그러면 싸잡아서 같이 뭘로 본다? 건축물로 취급한다. 하지만 집 표면에 붙어있는 정착체 있는 것만은 아니고 고가에도 있더라. 어디 있다? 지하에도 있더라. 우리가 여기 지하 상가, 그죠? 고가, 주로 이제 공연장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도 역서 있어요.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위에 있잖아요. 고가 위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물로 보는 것 중에서 건축물이란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있었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축하는 경우도 있고, 재축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럴 때는 이 5가지 우리가 묶고 뭐라 부르자고요? 뭐라 불러요? 그냥 건축이라고 부르자. 줄인 겁니다. 그죠? 신축.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뭐 그림 그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빈 대지 위에 새롭게 축조하면 뭡니까? 신축이에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축물 올라가면 뭡니까? 신축이에요. 하지만 또 전부 철거든. 전부 철거 후에 전부 멸실은 전부니까 전부 멸실된 후에 기존보다 초과한 뭡니까? 바로 신축이다. 증축은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 건축하면 증축입니다. 높이가 증가하든 연면적이 증가하든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층수도 증가하고 증가 하면 뭐라고요? 증축이다. 물론 용적률 범위가 합법적인 전제하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다. 자, 일부 철거 후에 기존 규모까지는 개축이지만 초과하면은 증축이다. 조금 전에 전부 철거, 전부 멸실. 그러니까 멸실은 전부를 안 써요. 그냥 멸실입니다. 그냥. 예. 초과하면 뭐라고요? 철거 후, 멸실 후 초과하면 신축이지만 기존 규모까지는 뭐라 불러요? 개축 또는 재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가 뭐죠?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앞 글자가 내기예요. 사이 기둥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 글자가 내기, 바보, 지주. 여기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 아니에요. 물론 설명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문제 풀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해체하자냐고 어디로?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뭐라고요?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지만 여기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다. 즉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고 대상 공작물로 부른다. 그렇죠? 왜요? 건축물에는 공작물 중에서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만약에 공작물이다. 이 중에 일부가, 그죠? 이 중에 일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건축물로 부른다면 이 공작물 중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책가상은 뭐 강명시 가서 신고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뭐라고요? 신고하고 만들자. 신고 대상 뭐였다고요? 공작물이 있다. 그죠? 어떤 게 있었죠? 2m 넘는 옹벽 담장. 항상 넘는 초과야. 3m 넘는 광고차, 광고판, 광고탑, 광고. 6m 넘는 뾰족한 것들. 그죠? 예. 철탑, 굴도 등등. 그 다음에 8m 넘는 옥상 물탱크, 고가 수조. 8m 이하 철골 조립식 외벽이 없는 주차장.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역. 태양에너지 5글자 5m 넘을 때 요거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건축물이 있지만, 자, 건축물 중에 요런 행위는 신증 계제인은 바로 뭐라고요? 건축이다. 하지만 여기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낮아. 그렇다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더 무거워. 뭐라 부르자? 그쵸? 건축이라고 어렵다. 이제는 대수선이라고 부르자. 좀 몇 가지예요? 총 9가지 있어요. 9가지. 첫 번째가 뭐죠? 내력벽, 증설해체. 증설해체는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요 4가지는 무조건 증설해체는 증감 없이 한 개든 면적 1이든 간에 그 자체로서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내력벽, 증설해체. 그 다음에 기둥, 증설해체. 보호, 증설해체. 지붕틀, 증설해체. 하지만 수선 변경은 면적 내지는 개수 제한이 있다.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각각 기둥, 보호, 지붕틀은 각각 몇 개? 3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에서 증설해체하고 수선 변경을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2가지 있었죠. 화재와 연관된 거죠. 그죠? 뭡니까? 방화 구역을 위한 방화 바닥하고 벽이에요. 뭐라고요? 바닥하고 불이야! 위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방화 벽이어야 돼요. 불이야! 옆으로 번져요. 막아줘야 돼요. 기둥 아니에요. 기둥은 못 막아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바닥하고 벽만. 이거 뭐냐? 화재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사람 생명과 직결돼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면적, 개수 없이 무조건 전부 다. 그 순간 전부 다 뭐라고요? 대수선. 또 있죠. 계단. 뭐라고요? 주계단. 그리고 피난계단. 또 특별 피난계단. 딴 데 가나 묻더라고. 뭐 내용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또 혹시 질문할까봐. 쉽게 말하면요, 건물이 작은 건축물은 주계단, 요거 조금 더 건축물은 피난계단, 좀 많이 큰 건축물은 특별 피난계단이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왜 엘리베이터 타고 만약에 바로 옆에 보면은 왜 아래쪽 내려가는 뭐 있습니까? 계단. 그런데 이 집은, 이 건물은 계단 내려갈 때 문이 없어. 여기 있어요? 있죠, 그죠? 문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주계단이에요. 왜? 그리고 좀 더 큰 건축물은요, 문이 있어. 1개 있어, 1개. 1개 있어, 1개. 요 몇 개 있어, 우리 건물이. 요건 피난계단이에요. 화재 시 막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 탁 건물 가면 문 2개 있어요. 그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또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화재 시에 막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이 안 나와, 이거는. 혹시라도 딴 데 가는가? 아, 이거 초반에 질문해야지. 하여튼 간에 피난계단. 문 없어. 주계단. 문 없어. 왜? 그걸로 막 뛰어내려가도 살아. 이래죠, 그죠? 피난계단은 조금 높아. 문 1개 있어. 일반적으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 거의 99% 맞아요.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 특별 피난계단 몇 개? 2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것도 화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전부 다 뭡니까? 대수선이다. 총 몇 개 이제? 몇 개 있어요? 6개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참 말하기 애매해. 그죠? 미관지구가 사라진 지 언젠데 아직까지 건축법이 내가 오기 전에 봤어.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자체가 아마 폐지가 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미관지구만 사라질지 아니면 이게 경관지구로 바뀔지 그건 몰라요. 단 전부 다 폐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대선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바뀌든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 하지만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그 뒷부분은 대선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째 뭡니까? 아파트 연립 빼고 뭐만?
다가구하고 다세대. 다가구는 가구간. 다세대는 세대간. 경계벽. 저를 봐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1호 라인, 1호 라인, 요 아파트. 오른쪽 2호 라인, 2호 라인, 왼쪽 아파트. 그러면 요쪽은 101호, 요쪽은 201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벽. 맞죠? 그죠? 요거, 여기가 잘못해버리면요, 다 들려. 주로 어느 쪽입니까? 안방 쪽. 안방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계벽을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안 되고, 시끄럽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뭘 갖다 대? 따라요. 장롱. 장롱 갖다 대는 겁니다. 좀 더 맞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경계벽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와 관계없이, 이거는 사람이 사는 문제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아시겠죠? 마지막 9번째 뭡니까? 바로 외벽의 마감 자재. 뭐 돌로 붙이 못 있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그죠? 왜? 뭐 때문에? 닿는, 추운 걸 막아주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화재 시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시네요. 왜? 또 그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해야지만, 그죠? 겨울에 좀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 막아주기 때문에 한 게 하지만, 추위에는 약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증설, 해체하는 것. 뭐라고요? 대수선. 가령,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예로 든다면 하나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뭐라고요? 그것도 대수선. 몇 가지입니까? 9가지. 9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이 집에서 못 살아요. 뭐가 납니까?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딱 3개예요, 3개. 뭐죠? 대수선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리모델링 포함해서 큰 넓이에서. 그 다음에 증축인데 뭐요? 일부 증축이고요. 하나 추가됐죠? 뭐였어요? 개축도. 요거. 재축이 아닙니다. 재축은 당연히 아니야. 잘 보세요. 자, 리모델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재축은 아니잖아요. 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했는데 언제 하는데 기다려봐. 자연재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축이지. 뜯어 고치는 것이지. 자연재해가 태풍 보러 가죠. 지진으로서 지진 딱 지나가니까 건물이 예쁘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수선, 일부 증축, 개축, 요게 요번에 포함됐다 그랬죠. 예.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 116페이지, 그 117페이지 내가 다 설명 다 한 겁니다. 상가로 5번, 6번 노는데, 자,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고층 건축물. 일단 얼마죠? 30층 이상 또는, 그쵸, 120m.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게 실무 얘기인데, 지금 뭐 이렇게 법률에 그런 용어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쉬쉬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은. 보통요, 건축법은요, 배웠지만 보통 하나 층수를 4m마다 한 개 층으로 해요. 왜? 이것도 보면은 거의 3m가 돼요. 외벽의 중심선까지니까. 보통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층에 구분이 없다, 얼마마다? 4m마다 하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보통 3m예요, 3m.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 몇 미터? 4m. 주택은 얼마? 3m.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천장이 낮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주택법에 배울 때에 기억납니까?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적용받지 않아요. 기억나요? 50층 이상 또는 5, 3. 자, 여러분들. 내가 어디냐면, 몇 페이지? 얼마? 118페이지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말한 거 말고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주택법 보시면 분명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174페이지 봐요. 요약집. 그렇습니까? 쌍가루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디귿 50층 이상 또는 5, 3, 15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4m라면 주택법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은 일반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들은 좀 높아요. 주택은 좀 낮아요.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그죠? 조금만 펄짝 뛰면 형광등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 3m. 4m 됐다가는 주택 못 져요. 타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5, 3, 15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3, 4, 12, 120m 이상이지만 이 중에서 50층 이상, 그죠? 또는 5, 4, 20, 200m 이상은 뭐라고요? 초고층이고 요 사이는 바로 준초고층이라고 부른다. 그 내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뭐였어요? 밑에 뭐였어요? 두 번째 지하층이다. 지하층은 땅속에 들어간 부분이 한 층고에 얼마? 평균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가는 거 지하층이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아까 했었죠, 그죠? 주요 구조부는 뭡니까?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그럼 네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뒤에 그런데 먼저 합니다. 일단은 뭡니까? 모든 건축물 연면적, 바닥 면적 관계없이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시겠죠? 하지만 두 번째. 자, 일부 몇 가지는 바합이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요거는 얘도 여기 포함돼요, 그죠? 또는 뭡니까? 16층 이상이면 뭘로 본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요건 다 해당되는 거니까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요. 되는 것이다. 그게 6가지가 있다. 그 책 봐요, 책. 보시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은 얘는 뭐라고요? 16층 이상 되면 당연히 다중용이지만은 얘는 뭡니까? 바합이 16층이 안 될지라도 바합이 5천 이상이면은 다중용인데 나머지는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16층 이상인 것 하나밖에 없다. 요거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나와요, 시험에. 어떻게 외우냐? 요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판문종. 자, 판이 뭐예요, 판이? 문암 집회. 자, 문암 집회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그렇죠.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 뭔데 다중?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죠? 동물원은 동물들 살기 위해 짓는 건축물입니다. 식물원은 식물들 구조에 맞게 살게끔 만든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 안 됩니다. 동물원 안 되고 식물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관종. 자, 여가 뭐요? 그 또 관광숙박, 종합병원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 뭐 순서는 다르지만 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동물식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경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요거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미리미리 옛날부터 해버리면 너무 많잖아요, 양이. 판문종, 여관종. 다 같이 시작. 판문종, 여관종. 판문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종에서 종.
요즘 지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중요하잖아. 판문점에 있는 종이고요. 얘는 뭔가 여관 들어갈 때 문 딱 열면 따르릉 들잖아요. 여관종. 아시겠죠? 판문점의 종소리. 그 다음에 여관 들어갈 때 나는 모텔 많이 사용해서 알아요. 문 딱 들어가다 따르릉. 에이, 다 알아. 판문종, 여관종.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특수구조 건축물 있죠? 마지막 하나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누가 봐도 조금 좀 특수하다. 보기 드문 건축물 이해하시면 돼요. 얼마 이상 차량이 또는 그렇죠? 보호 이런 거 3m 이상. 보통 1m인데 똑바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 가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1층인데 이게 쫙 이러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여기 기둥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 앞에 쭉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1층 들어갈 때. 예. 대형 건축물 뭐 호텔이나 무슨 큰 기업 빌딩이나 하면 있잖아요. 그죠? 특히 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있는데 없는 거. 기둥이 없는 거. 기둥이 있으면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없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얼마 이상? 3m 이상. 그 다음에, 기둥, 경관이 얼마라고요? 20m 이상이면 굉장히 좀 특수한 건축물, 그렇게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좀 풀면서 볼까요, 그러면? 자. 190페이지. 자, 1번과 2번 있는데, 자, 1번은 저랑 풀고, 2번은 여러분 풀어주세요. 자, 1번.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층수가 55층이고, 높이가 150m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입니까? 맞죠? 그죠? 왜? A 또는 B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50층 또는 200m 이상이니까요.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정답 1번이죠. 틀린 것 4개 보겠습니다. 1번. 대지란 공간 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까지예요. 토지지. 지목이 되란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틀렸고요. 용어 정의는요, 하여튼 법률 그대로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막 연구하거나 자기 혼자 막 고민해가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법대로 해야 됩니다.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중축하는 행위로서 개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개축도 포함된다. 오히려 뭐가? 재축. 난 재축을 집어넣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재축은 아니다. 4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기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선하는 행위로서 증축, 개축, 재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이 아니잖아요, 건축이. 포함하면 얘는 그냥 건축인데, 건축이 아니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5번, 요건 뒤에가 배울 텐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죠. 인도 플러스 차도. 아시겠죠? 용어좀 있습니다. 인도 플러스 차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 왜? 예정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잖아요. 국토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2번 풀어주시고요. 3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저를 보세요. 일단은 지하층은 뭐냐? 일단은 쉽게 말하면 용어준에 따라가지고 한 층고가 있다면 최소 2분의 1 이상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 2분의 1만 딱 들어가서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렀죠? 반지하. 반지하. 반이 2분의 1이잖아요. 반지하. 그럼 보세요. 1번. 높이가 3m예요. 3m에 2분의 1 얼마죠? 1.5 이상 들어간 집 2m 이상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4m입니다. 그러면 2m 이상 들어간 집인데 2m 미만 틀렸죠. 답 2번. 3번 4m니까 2m 이상이니까 2m인 것 맞고요. 3m면은 1.5 이상이죠. 2m인 것 맞고요. 3m 똑같이 1.5m니까 그 이상 맞죠. 이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죠. 4번하고 5번은 따라합시다. 따라해요. 주요 구조물은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자, 넘기세요. 이게 4번, 5번, 6번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고 흘리지 말고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자, 아닌 겁니다. 자, 먼저, 정답은 금방 나왔지만, 먼저, 바닥 면적이 얼마? 5천 이상 아니면 5천이 안 되면은 16층이죠. 판문종, 여관종. 일단은 1번 끝에 종, 판문종, 종. 맞죠? 그죠? 판문종, 종. 그러니까 6천인 맞아요. 판문종 2번에 판, 7천 맞죠? 그 다음에 3번 판문종, 여관종, 관, 5천 맞죠? 4번 층수가 18층인 판문종, 여관종이라는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16층 이상은 바로 다중이용이죠. 그런데 5번은 8천은 맞아도 동물원 아니죠. 그죠? 동물원과 식물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 11번 문제가 저를 보세요. 이제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에 관한 문제인데, 자, 먼저 우리가 저를 보세요. 건축물도 여기 있는 건축물, 요거. 여기 있는 건축물이 자, 건축물이 딱 거의 두 가지가 있었죠. 당연히 얘는 어디서 얘는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받지요. 근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겠죠. 그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자, 뭐죠? 문, 철, 수, 고창. 문, 철, 수, 고창. 문화재보호법이죠? 건축법이 아니죠? 가지정 문화재죠. 그렇죠.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으죠. 그죠? 선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로, 부지가 보이는 왼쪽, 오른쪽, 위. 그죠? 왼쪽에 있는 보행시설, 오른쪽에 있는 슬랩보험, 위에 있는 가로지르는 이런 것 전부 다, 운전보안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있죠. 철도 관련된 법률, 철도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는 무슨 법이죠? 얘는 하천법. 문 열고 닫고 하는 거죠. 4대강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깊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농수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로를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증수시설. 창고지만 얘는 공장 용도예요.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 또 하나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축법 중에서도 이 건축법을 요거는 이 건축법을 첫 번째 건축법을 전부 100%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에다 건물 지으면 100% 하나의 법률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적용을 받아라.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동 안이나 읍 안에 건물을 건축할 때인데, 이게 만약에 섬인 경우에는 500명 이상일 때. 그러면 일부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6개 법률은 적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만 적용한다. 그죠?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 게 더 적으니까 몇 개? 6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여기에 반대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 외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 하지만 동읍지역일지라도 섬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인 지역. 6개 법률은 적용치 않아요. 이게 뭐죠?
대도건 건방대. 다 같이 시작. 대도건 건방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건축선의 지정. 이어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하지군의 건축물. 대지분할 제한. 아시겠죠? 6개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막 섞여 나온 건데 8번은 쉬운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9번 봐요. 9번. 건축법 적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된다? 아니, 전부 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답 1번이죠.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고요. 4번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국토법상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축법을 전부 적용을 한다. 자, 10번. 10번이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건축법 적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요거잖아요. 플랫폼 요거죠. 그죠? 얘는 보면 아예 건축법 자체를 100%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고속도로 요거 고속도로 통행료 증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규정이든 어떠한 법률이건, 그죠? 어떠한 법률 나와도 다 맞는 거야. 그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여기죠. 여기. 저를 보세요. 여기 포함되죠. 그죠?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대지분할 제한 규정이 요거죠. 대지분할 제한 규정은 요거죠. 대지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똑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저를 보세요. 여기에 대도건 건방대만 아니죠. 용적률 없잖아요. 용적률은 적용하지요. 틀렸죠. 4번. 왜? 대도건 건방대만.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똑같습니다. 맨 끝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 요거죠. 요거.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주세요. 대도건 건방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12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 이건 쉬운 것이죠.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다. 맞죠? 그죠? 합한 토지가 바로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번.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도 서로 달라야지만 해당하지 않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지만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대지고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틀렸죠. 소유자 다르고 소유권 외에 권리 관계 모두 다 다른 경우에만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답 2번이에요. 3번.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 토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일부, 즉 분필 부분과 똑같이 하나씩 있죠.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3번이고요. 4번 맨 끝에 중간 나오잖아요. 합칠 것을 조건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 하필이고요. 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당연히 그 주택단지 하나로 합병해야 되겠죠. 13번 이건 분필이니까 여러분 풀어주시고요. 전부 다 일부 다 들어가요. 그러면 합칠 것 합평, 나눌 것 분필 그 얘기니까요. 자, 밑에 보세요. 14번, 15번 문제가 이제 공작물 문제인데, 자, 15번 보겠습니다. 14번 풀어주시고요. 15번이 좀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건축법령상 특시 특도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꿔주세요. 해당하는 것은. 거기 지안 지우세요. 지안 지우시고 해당하는 것은. 아시겠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틀린 게 4개고 맞는 게 하나다 그 얘기죠. 1번 기념탑은 6m 넘을 때죠. 틀렸고요. 고가수전 8m 넘을 때니까 틀렸고, 광고탑은 4m 넘을 때 틀렸고요. 담장은 2m 넘을 때 맞네요. 답 4번. 바닥 면적은 30 넘을 때니까 틀렸네요. 자, 이런 문제만 계속 그죠?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자, 넘깁니다. 이제 건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 골라서 볼게요. 쉬운 건 넘어갈게요. 16번 넘어가고요. 17번. 건축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1번. 건축 면적 10평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세로위 건축 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그죠? 신축. 2번 건축 면적 3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뭡니까? 전부 철거죠. 전부자 글자 안 넣어도 딱 의미상 전부란 얘기예요. 건축 면적 40평. 기존보다 초과했죠. 그죠? 40평인 주택을 세로위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깔끔. 맞죠? 예, 답 2번. 3번.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얘는 뭐죠? 증축이죠. 증축. 같이 이렇게 csak 해야 돼요. 4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 완전히 멸실된 경우 종전의 규모로 다시 축전 행위는 얘는 재축이죠. 개축이 아니고 재축.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틀렸죠? 자, 19번. 자, 18번 풀어주시고 19번. 건축과 대수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및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수선 변경은 대수선. 맞네요. 그죠? 1번. 자, 그러면 틀린 것들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2번.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입니까? 신축이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 뒤에 거는 증축이죠. 그러니까 앞뒤 바뀌었죠. 그죠? 3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얘는 뭡니까? 개축. 4번. 내력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개축입니까? 얘는 뭐죠? 대수선.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세로위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뭐죠? 얘는 신축. 신축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20번하고 21번은 대수선 문제인데요. 자, 좀 어려운 거. 자, 21번.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5개 계단을 수선 변경 아니죠? 뭐죠? 주계단, 문 없는 주계단, 문 1개 있는 피난계단, 문 2개 있는 특별 피난계단이지 건물 밖에 있는 5개 계단은 아닙니다.
여기는 한 게 없잖아요.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뭐 연기는 뭐 있어도 공기 통하는 거니까 5기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로 5m, 세로 5m의 내력벽을 수선 변경. 면적 얼마죠? 5, 25. 안 되죠? 30 넘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 방화 구역을 위한 기둥을 수선 변경 아니죠? 방화 구역 뭡니까? 방화 바닥 또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은 아니고요. 4번 지붕틀 2개를 해체. 자, 내력벽이든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은 무조건 증설 해체는 1개든 2개든 무조건 그 자체가 대수선. 그러니까 2개 해체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2개 수선 2개 변경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답 4번, 5번. 기둥 2개를 수선 변경 틀렸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니까 아니죠. 자, 22번. 요거는 뭐 책에다 있는 거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볼게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해놓은 것들 자주 봐야 돼요. 자, 22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연결하는 것이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의원, 한의원, 주민, 자치센터, 일종 근생.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물원, 식물원, 도축장, 버섯 재배사는 동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도축장하고 버섯 재배사만 해당돼요. 근데 순간적으로요, 동물, 식물, 식물을 넣잖아요? 잘 틀립니다. 아시겠죠? 동물원과 식물원은 뭡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동물원, 동식물원은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왜? 동물원 놀러 가잖아요. 식물원 놀러 가잖아요. 3번 안마시설소, 무도학원은 위락. 무도학원은 위락이 맞아요. 안마시설소는 몇 종이죠? 2종 근생, 2종 근생. 둘이 하면 2종, 그죠? 안마원은 1종 근생이죠. 안마원, 1종 근생. 안마시설소는 2종 근생이죠. 그 다음에 4번 장의사,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그러니까 화장하고 동물 건조장시설 2개는 묘지 관리시설이 맞는데 장의사는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회 관, 관망탑, 관광휴게죠. 관광휴게. 하나 더. 2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 분류가 옳은 것은 휴양 콘도, 우리 여름에 휴양할 때 저기 뭐 콘도 왜 빌립니까? 잠자려고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콘도는 뭐라고요? 그렇죠. 숙박시설입니다. 안마원 1종 근생, 동물은 2종 근생, 둘 2종 근생.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당연히 운수시설. 답 4번. 어린이회 관광휴게 틀렸죠. 예. 24번 여러분에게 한 문제 넘기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25번 건축법상 명령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요거는 면적 있잖아요. 500 미만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1번 바합이 400제곱미터인 휴게 음식점. 저를 봐요. 다른 건 다 500인데 얘만 300이야. 물론 위락 다른 점은 150이지만 웬만하면 다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예요? 2종이에요. 2종. 그러니까 얘는 400이니까 2종 근생. 맞죠? 예.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인 공연장. 저를 봐요. 요거 좋지 마세요. 500제곱미터 공연장이, 극장이, 영화관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에요. 맞죠? 근데 500 이상이니까 500은 500 이상이니까 문화 및 집회다 그 얘기죠. 맞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700제곱미터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저를 봐요. 30제곱미터 미만이 1종 근생,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생, 500 이상은
업무시설 맞잖아요. 700이니까. 그 다음에 저를 봐요. 종교집회장, 아파트 근처에 있는 뭐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그거 전부 다 500 미만이에요. 500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시설은 말 그대로 종교시설이 아니고 이종근생. 500 이상은 대형 건축물로 봐서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600이니까 종교시설 맞아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뭡니까? 15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근생. 150 이상은 그때가 바로 위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위락이 아니고 뭡니까? 이종근생이다. 26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지하 1층 주차장, 지상층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그런데 2, 3, 4, 5, 4계층은 주택. 각 층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18세대임.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 따져보자고요. 현재 몇 개 층이죠? 몇 개 층이에요? 몇 개 층이에요? 4개 층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예요? 200? 800이죠. 800. 자, 뭐예요? 일단 4계층 이하죠. 660초가죠. 뭐예요? 연립. 뭐라고요? 연립. 맞죠? 만약에 요게 만약에 3계층이었다. 그때 뭐죠? 3계층이다. 그때 시험 못 내요. 다가올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요. 5대. 그러니까 시험 못 내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예. 등기부 띄워야 알잖아. 시험 보다가 등기부 띄고 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나왔다 하면은 뭐라고요? 연립밖에 못 낸다. 정답을. 왜? 5계층은 아파트니까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옛날에 10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요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참고 삼아 알고는 넘어가자. 아시겠죠? 예. 연립이다. 자, 27, 28, 29, 30, 31번이 여기 이제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까지만 합시다. 이번 시간에. 자, 그러면 용도 변경은 우리가 이건 솔직히 이건 쓰지 않고서는 말로만 하기엔 좀 그렇죠. 자, 뭡니까 먼저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첫 번째 뭐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기타 또는 그 밖에 뭐. 먼저 뭘 먼저 하자고요? 여기 제 이름 중간에 있는 문영교를 먼저 하자. 누가 문, 종, 관이 어디 앉아서? 위가 앉아. 누구랑? 판, 운, 숙이랑 다 같이. 어디 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이 양반이 최고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는 일종이 있고, 이종이 있고요. 주거는 주거니까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고, 주거 업무죠. 업무가 있고, 하나 추가된 것은 교정 및 군사가 있고, 기타는 동식물. 그 다음에 얘는 자동차. 얘는 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창고 가서 재워놓고 나중에 운수, 차가 와서 가져가고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안 가져간다. 아시겠죠? 뒤에 거. 그 다음에 요 전리 뭐냐면 발전하고 방송통신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뭐예요? 올라가는 거는 허가. 올라갈수록 좀 뭔가 좀 센 것들이에요. 올라갈수록 허가. 내려가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 만약에 주거다, 주거 업무다. 그러면 주거 업무 안에서만 단독 공동, 뭐 아니면 공동 업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뭐라고요? 이때는 신고. 근데 같은 용도끼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하나가 용도입니다. 잘 봐도요. 같은 시설군은
전체 다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변경해야 돼. 아시겠죠? 변경해달라고 신청한다 그 얘기죠. 같은 용도 안에서는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근데 같은 시설물일지라도 1종과 2종끼리는 요것도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든 신고든 하지만 허가 중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한다. 신고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 28번 보겠습니다. 27번 풀어주시고 요거는 뭐 요거 모르고는 시험 좀 못 갑니다. 자, 28번 한 2개 풀어보자고요. 건축법령상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신축 건물 전체를 뭐라고요? 신축 건물 전체를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그러면 자 A 봐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그러니까 허가 빼고 신고 빼고 나머지 그 얘기 일단은 변경해도 뭐든지 간에 허가 빼고 신고 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요거는 응용된 겁니다. 몇 종이죠 얘는? 얘는 뭐요? 2종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용도를. 그 다음에 동물병원도 2종이죠? 2종이잖아. 2종에서 2종 해 안 해? 안 하잖아. 이게 1, 2종기 왔다 갔다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A 허가 신고 아니니까 일단 A. B 안마시설소 몇 종이죠? 얘도 2종이죠. 다중주택은 뭐죠? 얘는 여기 단도 요거죠. 내려가죠? 신고. B는 신고에 신고. 그 다음에 C 일반 업무시설은 말 그대로 업무시설이죠. 업무에서 치과 병원은 뭐죠? 의료시설 요거잖아요. 자 올라가죠? 허가다. 그래서 A는 아무것도 아니고 A는 굳이 말하면 변경 A는 변경이고 아니죠. 변경도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변경이라는 말도 안 쓴 거라서요. 자, 같은 용도끼리든 또 1종끼리든 간에 하여튼 이거는 변경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만약 이 문제가 허가 신고 없이 변경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 자체 문제는 오류. 아시겠죠? 하여튼 A입니다. B는 내려가니까 신고, C는 허가. A만 답이죠? A만 1번입니다. 넘겨보세요. 30번. 자, 거기 이제 27번하고 29번 두 문제만 여러분 좀 풀어주시고요. 나머지 2개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을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약간 더럽고 치사한 것다 여기 있어요. 이걸 뭘로? 묘지 관련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같은 시설군 아니죠, 그죠? 예, 맞는 표현이죠. 2번 발전 시설을 공장으로 들어보세요. 요거 발전 요거죠. 요거를 뭘로? 요거잖아요. 공장 뭡니까? 허가. 발전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는 맞아요. 아니고 구청장. 특시, 특도, 시군구니까요. 그죠? 구청장 허가입니다. 구청장. 특별시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운동시설을 수련. 요거죠. 요거는, 저를 보세요. 요거 운수고, 얘가 운동. 아시죠? 운동. 공장 창고에서 차가 온다. 그 말이고요. 여기요. 운동에서 수련. 운동에서 수련. 요거도 그죠? 예. 자, 내려가죠. 이거는 구청장은 맞아. 구청장의 뭡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숙박이 종료. 숙박 요거죠. 숙박이 종료 요거네요. 올라가죠? 예. 허가에 허가. 하지만 요것도 뭡니까? 틀렸죠. 특별 시장도 아닙니다.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현재 30번의 문제 뭡니까? 특별시에서 그죠? 특별시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나온 거. 왜 하필이면 왜 특별시입니까? 광역시도 아니고 문제가 특별시라고 물어봤잖아요. 현재요. 문제가 일단은 특별시가 아니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5번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요거를 교육연구 요거 올라가죠. 이렇게. 예. 특별시장에게 기재 내용의 변경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구청장의 허가. 그죠? 구청장에게 허가를 해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30번을 풀 줄 알면은요, 나머지 앞에 문제는 쉽다는 걸 알 수 있겠죠. 31번 용도 변경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같은 용도에 나오잖아요. 같은 용도. 같은 시설군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시설군이죠. 같은 용도는 단독이죠. 다중에서 다가구는 똑같이 단독이야.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고 건축물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 바합이 500제곱미터인 용도 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라. 500 이상일 때 건축사가 해라. 이거는 허가만. 신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허가 대상만. 신고 틀렸고요. 4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바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 4번은요, 허가도 맞고 신고 둘 다 맞아요. 하여튼 맞는 편이 있죠. 5번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아니죠. 신고 대상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500 이상일 때 건축사가 설계할 때만 허가 대상만 해당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